본격적인 추위와 함께 시민들의 겨울나기도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 곳곳에서 월동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대법원이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의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 전남에서도 세 곳의 기초단체장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민영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공격적인 경영 전략은 성공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향토은행으로서 지역 밀착도가 떨어졌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광주 지하철의 무임 승차권인 일회용 우대권이 잘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숙한 승차권 이용 문화가 아쉽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눈이 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동장군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을 실감한 시민들은 월동 준비로 바빠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첫눈이 겨울의 시작을 알리고 김장철을 맞은 채소전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농촌 들녘에서 갓 수확한 배추가 쉴 새 없이 도매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이곳 상인들은 1년 중에 가장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5톤 차나 1톤 차로 들어오거든요. 네, 거의 다 들어오면 논대로 소비가 되는데 지금 거의 부족한 상태예요. 겨울 추위가 더 심해지기 전에 서둘러 김장 배추를 사러 나온 시민들은 이래저래 챙겨야 할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10명이서 1년 먹나? 10명이. 딸도 주고, 아들도 주고. 같이 협력해서 맛있게 먹고 또 힘있는 신앙생활도 하고 또 나가서 생활력도 찾아야 되겠고. 광주 전남에 내린 첫눈이 빙판길로 변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운전자들의 걱정은 컸습니다. 타이어를 바꾸는 손님이 많아지면서 차량 정비소 역시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스로우 타이어도 좀 많이 끼시고요. 그다음 일반 타이어도 마모 많이 되신 분도 일반 타이어로 많이 교체하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하우스 안에서는 실내 온도를 15도씨 안팎으로 유지하는 게 관건. 농민들은 보일러를 돌리고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시설물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가뜩이나 연료비가 많이 드는 상황에서 농민들에게 겨울 추위는 달갑지가 않습니다. 기름값을 면세를 주니 안 주니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올해도 이제 등유로 바뀌었는데 지금 난방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첫눈과 함께 추위가 찾아오면서 시민들은 월동 준비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잃었습니다.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총선과 함께 치러집니다. 전남의 군수 여러 명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보궐선거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지역 자문위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노 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유태명 전 동구청장이 중도 사퇴한 지 3년 만에 또다시 현직 구청장이 중도에 낙마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의 혼란과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개발 등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단체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염려가 있는 것이죠. 동구청은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구청장 재보궐선거 전까지 부구청장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현 부구청장 역시 정년을 앞두고 내년 1월부터 공로 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구정의 연속성은 훼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굳이 신규 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들, 계속 사업들 가운데서도 구의 운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유두석 장성 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고등법원으로 환송 조치해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두석 군수 외에 전남에서는 박병종 고흥 군수와 김성 장흥 군수가 대법원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이른바 광주 선언으로 불거진 당내 갈등이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한박 연대가 영남연대라는 지적에 대해 공동 선대위 등을 통해서 호남이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점과
반대파를 공천 요구 세력으로 폄훼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과하거나 양해를 구했습니다. 한편 호남권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문한박 연대만으로는 미흡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지만 어제 회동에서 주장했던 문 대표 퇴진 요구는 성명에 담지 않았습니다. 광주은행이 민영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효율성과 수익을 앞세우는 공격적인 경영 전략은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역은행으로서의 정체성은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광주은행이 지금부터 10년, 20년 아니면 30년을 살 수 있게 살 수 있는 은행을 만들어서 그거를 지역은행으로 만드는 게 제 소명인 것 같아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고쳐나가 장기적인 생존 기반을 마련하겠다던 은행장의 취임 일성. 지난 1년 외형적인 경영 성적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19조 원대였던 총 자산이 1년 만에 1조 원 이상 늘어 20조 원대로 다시 올라섰고 대출도 1조 8천억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대출의 75% 이상이 기업 자금 대출이어서 지역사회에 돈을 풀겠다던 약속은 지킨 셈입니다. 하지만 효율을 최우선으로 삼은 경영 전략은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광주 북부에 있는 이 지점은 25년 동안 둥지를 틀었던 1층 점포에서 최근 3층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환경은 쾌적해졌지만 영업 면적과 직원은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적응해가지고 많이 그런 불편한 점은 호소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실적이 좋지 않은 점포 18곳은 아예 폐쇄가 됐습니다. 특히 수도권 영업 강화를 위해 서울과 인천 등에는 점포가 11곳이 늘어났지만 이 과정에서 광주 전남권의 점포는 30곳 가까이 문을 닫았습니다. 젊은 분들은 홈뱅킹으로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이용도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직접 은행을 찾아가서 찾고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너무 힘들죠. 또 20년 이상 된 역도팀을 지역체육계의 반발 속에서도 올 연말 해체할 예정이고 시민구단인 광주FC에 대한 지원을 끄는 것은 지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행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하철을 탈 때 무임승차권인 일회용 우대권을 끊어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회수가 잘 안 돼서 우대권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정유욱 기자입니다. 지하철 매표기에서 우대권을 끊으려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무임승차권이어서 반응이 좋습니다. 참 편리하지. 늙은 사람이 버스 타려면 옹사가고 뭐 들려면 옹사가는데 제일 편은 어찌다 생기는가 몰라. 올해 전체 지하철 이용객 가운데 노인 우대권 사용률은 32%.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10년 전보다 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유료 승객에 대비해서 무료 무임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금년도 기준에서도 약 32.2%가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 증가와 함께 우대권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5년에 비해 미회수율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일회용 승차권인 우대권은 발매 당일만 사용이 가능한데도 일부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대권이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해서 분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켓에다 넣어갖고 다니면 빠질 수도 있어요. 왜요? 이 승차권이 미끄러워서. 우대권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새로 구입한 노인용 우대권은 모두 6만 3천 개, 금액으로는 8,800만 원어치입니다. 도시철도공사는 빛고울 노인건강타운 등 노인들이 많은 곳에 우대권 회수함을 설치했지만 실제 회수율이 높진 않아 올바른 승차권 이용 문화가 정착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오늘은 체감 기온이 영하권까지 내려갔는데요.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주말 날씨 전망을 김우수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두꺼운 외투에 장갑, 모자까지 중무장을 했지만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듭니다. 얼굴 표정은 하나같이 추위에 언듯합니다.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옷을 입었는데 모자도 썼는데 아직도 좀 추운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패딩이랑 안 입고 오면 진짜 얼어서.
갑자기 찾아온 강추위에 거리의 모습도 하루 사이에 한겨울로 변했습니다. 일찍 찾아온 겨울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지만 일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광주가 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에는 9도로 평년을 3, 4도 밑돌아 춥겠습니다. 일요일은 한낮에 광주가 12도 안팎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에는 평년 기온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 중반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여수 경도 복합리조트 사업과 관련해서 전남개발공사가 정부에 공모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5억 달러 이상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는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투자 확약서를 첨부해 오늘 공모 마감일에 맞춰 정부에 사업 투자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인천과 경남, 진해, 여수, 경도가 참여한 가운데 내년 2월쯤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나주시가 시청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나주시는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 36명 가운데 18명을 무기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나머지 인원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문간호사는 고용보장과 함께 호봉제를 시행하기로 했고 무기직의 호칭도 직종에 맞게 실무원 등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조선대 학생회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 모임은 학생회 간부의 장학금 비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라며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비리 의혹이 보도된 조대신문이 통째로 사라졌지만 학교 측은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의 농가가 4년 동안 10,000 가구 이상 줄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 농가는 17만 2천 가구로 2010년 18만 3천 가구에 비해 11,000 가구가 감소했습니다. 감소율이 6%대로 전국 평균 감소율 4.8%보다 높았습니다. 군별로는 화순군이 24%의 감소율을 보여 농가 수가 가장 많이 줄었고 장흥과 목포, 장성 등의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습니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와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등 광주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 여부가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내일과 모레에도 우범기 경제부시장 등이 서울에 상주하면서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위원 등을 상대로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